이번 시간에는 JSP와 자바 빈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바 빈저는 JSP에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클래스를 무엇 때문에 정의했죠? 예, 그렇죠.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빈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광수 생각에서는 못을 박아 놓은 것에서 못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사랑이라는 녀석, 못과 같아 빼버리기는 쉬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처라 그러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기억하기 힘들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들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경영이익에서는 언제나 손해가 되는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놓고 있네요. 우리는 남은 인생의 하루를 매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익이 되는 길과 손해가 되는 길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언제나 손해의 길을 택하라 그랬네요. 내가 손해의 길을 택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쁨의 씨앗으로 자리를 하게 되겠지요. 일본의 청소회사에서 매일 아침에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문을 통해서 출발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도문에는 손해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SP 빈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JSP와 빈저 클래스 사이에 연동을 직접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는데, 예제는 사용자 로그인과 주소록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이번에 추가할 폴더 이름은 챕터 07입니다. 이어서 JSP 빈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빈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바에서 빈저라고 하는 내용을 쓰게 되는데, 이 특정한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주로 GUI 구현하기 위한 그 위젯 제작에서 빈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서로 결합하려면 규격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최신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레고 블럭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고 블럭은 기본적인 모습들이 구현이 되어 있죠. 그 레고 블럭들을 우리가 잘 싸면 사람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집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자동차나 성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컴포넌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컴포넌트를 단순히 결합함으로써도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자바 빈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자바 빈저를 JSP에 확장한 것을 우리는 JSP 빈저라고 부릅니다. JSP에서 연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바 컴포넌트를 우리는 그 JSP 빈저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 자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클래스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컴파일을 해서 컨테이너 속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스크립트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해지게 됩니다. 또한 빈저 액션과 결합함으로써 웹 프로그래밍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해줍니다. 빈저 액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객체 생성입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 JSP 빈저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 값을 지정하거나 불러내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JSP 빈저라고 하는 것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JSP 빈저는 MVC 패턴에서 특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MVC 패턴에서 보통 우리는 그 모델, 뷰, 컨트롤러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 뷰는 사용자 입출력을 처리해 주는 것들인데 주로 HTML이나 JSP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폼의 액션과 연결해 주는 건데 JSP로 주로 구현합니다. 이전에는 서블릿을 쓰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해 주는 모델에는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델 영역의 빈저 클래스를 사용해 줌으로써 MVC 패턴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MVC 패턴에서 우리 JSP 빈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웹 서버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HTML이라면 곧바로 HTML을 우리가 리턴해 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요청한 것이 JSP인 경우에는 우리는 JSP 파일을 읽게 되겠죠. 이때 이 JSP 파일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빈저 액션 JSP useBin이라고 하는 빈저 액션을 통해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빈저 클래스는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와의 작업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저 클래스의 결과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JSP나 HTML을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JSP를 호출했네요. 그러면 이 JSP에서 다시 빈저 액션을 통해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속성 값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읽어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4번 영역에서 유저빈을 쓸 때는 보통은 객체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속성 값을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반면 7번 유저빈 액션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속성 값을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 값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읽어냄으로써 빈저 클래스의 결과를 내가 그 뷰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게 JSP 빈저입니다. 그 MVC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빈저에 접근하는 것은 개별 JSP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컨트롤러에서 빈저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서 빈저를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기 뷰 영역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등의 내장 객체 속성 관리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뷰에 빈저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은 내장 객체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같은 개념을 우리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죠. 자,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JSP인 경우에는 웹 컨테이너 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불러드리게 되는데, 이때 서블릿 또는 JSP로 구성이 된 것들을 우린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컨트롤러에서 유저빈을 통해서 모델을 가져오게 되고, DAO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빈저 클래스에다가 딱 저장을 해두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적절한 뷰로 포워딩을 해서 포워딩에서 돼 있는 정보들을 이제 내장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구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작업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EJB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EJB라고 하는 것은 Enterprise Java Beans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Enterprise이니까 이제 기업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컴포넌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바 EE의 그 핵심되는 것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저죠. 보안을 중시하고 있고 대규모 확장, 다른 시스템과 상호 운용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들, 그 금융기관, 증권사, 이동통신사 등의 업무 시스템을 개발할 때 EJB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개발이 좀 복잡하게 되고 컨테이너 간의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JSP도 사실은 자바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제비 구성은 크게 보면 클라이언트 계층, 웹 계층, 비즈니스 계층, 그 다음에 EIS 계층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EIS 계층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계층은 클라이언트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바 EE라고 하는 것이 웹 계층과 비즈니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JSP 페이지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자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영역들을 우리는 JSP 빈즈라고 부르게 되고 EJB 영역으로 가게 되면 비즈니스 계층까지 해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들을 아래에서 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업용이 되면 비즈니스 계층의 작업까지도 해주는 거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비즈니스 계층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개념을 활용을 한다.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빈즈 연동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SP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컴포넌트라고 했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빈즈 액션과 결합함으로써 간단하고 단순한 웹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즈도 자바 클래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JSP 파일의 스크립트리 부분에서 인스턴스, 달리 말하면 이거는 인스턴스를 달리 말하면 이제 객체가 되겠죠. 스크립트릿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JSP 빈저를 사용하게 되면 저런 객체를 만드는 과정들이 좀 더 편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JSP 빈저를 이용하는 것들을 순서로 한번 보자면 사용자 입력 처리에 필요한 HTML이나 JSP 연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폼의 액션에 연결되어 있는 JSP 파일을 호출하죠. 보통 얘네들은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이런 JSP 파일에서 참조할 빈저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JSP 빈저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JSP 빈저를 이용해서 빈저 클래스의 객체 속에 이제 원하는 값들을 넣어놓게 되면 우리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HTML이나 JSP와 연결하게 되는데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이제 뷰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리해주는 순서는 이런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빈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영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입력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용자 입력은 보통 HTML이거나 혹은 JSP로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은 폼 태그가 있게 마련이죠. 폼 태그 내부에 액션이 있고 액션 속에 내가 폼의 서브밋 인풋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동작될 그런 JSP 파일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a.jsp라고 하는 파일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폼에서 홍길동과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홍길동이라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가겠죠. 그때 우리는 여기에 a.jsp에서 우리가 useBin이라고 하는 JSP 빈저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저 한 문장, 2번 문장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JSP set property라고 하는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들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name은 mb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객체의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property 우리나라 말로 뭐죠? 네, 그렇습니다. 속성 username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여기에 name mb 객체에 우리는 이제 전달받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자, 저런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저런 형태의 빈저 클래스의 set username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됩니다. 빈저 클래스 내부에 set user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가지고 들어온 값들은 현재 속성 값에다가 이제 저장해주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번에 들어있는 저 두 문장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set us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그 use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기 b.jsp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빈저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 속성값을 추출해주는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SP useBin이라고 하는 빈저 액션을 이용해서 my.memberB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JSP getProperty라고 하는 빈저 액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객체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게 되면 해당되는 속성값을 내가 추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빈저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 public 형태로 되어 있고 get us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return usename을 함으로써 멤버 변수의 속성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는 읽어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빈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set get이라고 하는 두 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C샵에서는 보통 property라고 했던 그 set과 get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property 개념이 그 여기 자바에서는 따로 없으니 저렇게 메서드를 이용해서 호출해 주는 개념입니다. 자, JSP와 빈저를 연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능,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그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는 DO 클래스, 그 동작을 구현하고 있는 DAO 클래스가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얘네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는 이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데이터 매핑을 하기 위한 파일 따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빈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주는 파일 따로 분리합니다. 얘네들을 DO 클래스, DAO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DO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과 대응할 수 있는 필드 관련 기능을 모아놓고 있고 DAO 클래스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입력, 출력, 삭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분리하는 것은 구현하는 것은 위에 거보다는 조금 어려우나 그 유지보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DAO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VC 패턴과 함께 DAO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별도로 OR 매핑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개발의 안정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두 번째 있는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구분해서 MVC 패턴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JSP와 빈저 연동을 하기 위해서 빈저 클래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빈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 구성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JSP 액션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필수 구성 요소의 일반 자바 클래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법적인 제약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저 클래스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구현할 때 기본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 두고 메서드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인 거랬죠. 그래서 똑같은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두는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빈저 클래스의 일반적인 구조는 멤버 변수, 달리 말하면 속성이죠. 근데 속성인데 이 속성을 전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 외부에서 그게 접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프라이빗은 개별적인 사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etters, settles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모든 멤버 변수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멤버 변수에만 이제 선언하게 되고 이클립스에서는 이 getters, settles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의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빈저 클래스는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클래스 무슨 빈 형태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들을 넣을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죠. 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서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하나는 get 멤버 변수 이름, 하나는 set 멤버 변수 이름 이런 형태로 두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xxx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불러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값을 주면서 거기에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 빈저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JSP에서 빈저를 선언을 해보기로 하죠. 빈저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JSP user bin이라고 하는 액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용하는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JSP user bin 되어 있고 우리 속성으로 ID, scope, 클래스라고 하는 세 가지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ser bin 액션에서의 ID는 기본적으로 빈저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객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유저빈에서 클래스는 빈저 클래스의 이름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보통 그 이름을 지정할 때 패키지 경로까지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스코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빈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단위, 리퀘스트 단위, 세션 단위, 애플리케이션 단위 이런 형태로 빈저 클래스 사용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해야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입력 요소로만 사용을 한다면 리퀘스트 단위를 이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페이지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빈저 액션을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JSP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바 코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myB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yBin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그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에서 배웠죠. request.get attribute를 통해서 myBi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요거는 캐스트 형변환을 하는 개념이죠. 이 myBin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myBin 값이 null이라면 현재 그 myBin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네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myBi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생성자 호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request.set attribute 속성 관리를 통해서 myBin이라고 하는 그 속성의 리퀘스트 속성의 이름에 그 방금 생성했던 객체를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선언이 됩니다. 원래 페이지 스코프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립트릿으로 구현을 했을 때 myB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yBin 객체를 생성해주는 이 개념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빈저 액션을 사용해 주기를 권장을 합니다. 다음 빈저 액션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거기에 속성 값을 불러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set property, get property라고 하는 액션을 이용해서 빈저 값을 설정하거나 추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액션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속성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name 속성과 property죠. name은 빈저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 달리 말하면 객체 이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우리 유저빈으로 생성할 때 id 값에 설정했던 변수 이름입니다. property는 설정하거나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 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빈저 클래스에 있는 set get 메서드의 그 메서드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property에는 여러 가지 값을 사용할 때 별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는 와일드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와일드카드는 모든 값을 다 사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set property는 사실은 스크립트릿에서 선언한다면 이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mybin.set useid 그리고 mybin.set password 이런 형태로 이제 set property가 설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SP에 설정되어 있는 빈저 속성을 내가 끌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get property를 쓴다 그랬네요.
그래서 JSP get property라고 해주고 name 속성에 객체 이름 넣어주고 property 추출하고자 하는 property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 유저 패스워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HTML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TD 태그 내부에 우리는 JSP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이 myBin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유저네임 property 속성값을 여기다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표현식을 이용할 때는 myBin 객체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get user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그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표현 언어를 배우게 되면 좀 더 손쉽게 $mybin.username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값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추후에 표현 언어를 배운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실습을 해볼까요? 하나는 JSP 빈즈를 이용한 로그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자 로그인을 처리해주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빈즈 사용을 위한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 우리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생성자에서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두기로 하죠. 파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로그인 HTML, 여기에는 입력받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login.jsp, 얘네들은 빈저 클래스를 호출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login.bin.java 파일, 여기에는 입력한 아이디 정보와 사용자 입력을 매핑해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eck u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로그인 빈에는 그 외에도 그 setters, getters 메서드들도 같이 들어 있어야 되겠네요. 먼저 보통은 우리가 그 자바 파일들을 먼저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JSP에서 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login bin.java라고 하는 이 자바 클래스를 먼저 추가를 하기로 하죠. 챕터 07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하고 next를 누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패키지는 JSP project.07이라고 값을 넣어줄 거고, 이름은 login bin이라고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성자는 메인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프로그램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nerate comment를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넣어두었던 그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석이 여기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finishi를 누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loginbin.java라고 하는 파일이 딱 이렇게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초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닫혀 있겠지만 우리가 넣어줬던 커멘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패키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 9번 줄에 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public class login bin이라고 하는 게 열고 닫고까지가 딱 구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13번 줄 위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빈저 클래스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DO 클래스, DAO 클래스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멤버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getters, settles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능 체크 유저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필요한 거 정의해주고 getters, settlers 정의하고 체크 유저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멤버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로그인은 일반적으로 그 멤버 변수로는 두 가지 값을 이용합니다. 무엇과 무엇? 아이디와 패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멤버 변수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넣어보기로 하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우리 멤버 변수는 private로 선언하자 그랬네요. use id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글자로 들어있으니까 자료형은 스트링으로 택해줬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를 더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는 거지만 아직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가정을 해두기로 하죠. 밑줄 유저 아이디, 밑줄 패스워드를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선언하고 myUser 1234라고 하는 값으로 할당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스에 보면 소스 메뉴에서 여기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내가 어떤 그 멤버 변수에 그 getters, setters를 설정할지를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위에 두 개는 비교할 대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저기 속성값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수값이었죠. 늘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니까 쟤네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두 가지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값들은 settles, getters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이 JSP set property, JSP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set을 하게 되면 set, get을 하게 되면 get 메서드들이 실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use ID, 패스워드에 체크를 하고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4번부터 35번 줄까지가 잘 주르륵 들어갈 겁니다. get use ID, send use ID, get password, set password 이렇게 네 가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주석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를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석을 추가를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DAO 원래는 DAO 클래스에 있어야 되나 이번에는 우리가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체크 유저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체크 유저는 결과값은 불형으로 나옵니다. 불인형이죠. 외부에서도 불러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코드는 간단해요. 유저 아이디와 밑줄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패스워드와 밑줄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으면 return true를 해주면 되겠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C# 언어에서는 우리 같다, 문자열에 대해서도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나 원래는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형이죠. 참조형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할 때 같다, 같지 않다 저렇게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가 문자열의 그 비교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여기에 같다,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었죠. 자바에서는 문자열 비교에 같다, 같지 않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그런 HTML 파일을 만들기로 하죠.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위에 로그인 나오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읽어드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액션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챕터 07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HTML 파일을 한 다음에 login.html이라고 하고 피니시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그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폼 태그, 바디 태그 내부에 이제 이렇게 폼을 위주로 한 태그들을 이제 기술하기로 하죠. 그리고 타이틀에도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폼 태그는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할 거고 액션은 login.jsp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컨트롤들이 정리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이용했네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UI에 테이블을 사용하지 말자. 왜 사용하지 말자고 그랬다고요? CSS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러는데 현재 우리는 그냥 테이블 태그를 좀 이용을 했네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테이블 태그 내부에 요게 이제 입력 처리하기 위해서 input type equal text, 텍스트 박스죠. input type equal password, 이것도 텍스트 박스죠. input type equal submit, 이거는 버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컨트롤들을 배치를 해 놓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로그인을 처리해 줄 JSP 파일입니다. 챕터 07에서 new JSP 파일을 추가하고 login.jsp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다음에 finish를 누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에 JSP에서는 빈저 액션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4번에서 8번 영역에 빈저 액션을 좀 선언을 해줬네요. 실제 코드는 두 줄입니다만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자, JSP useBin 빈저 액션을 이용한다. 그러면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 이거는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로그인 빈을 이용해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코프는 페이지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JSP set property를 통해서 로그인, 이 객체입니다. 그죠? 똑같은 객체. 그 property 꼴 별표 와일드카드를 썼네요. 로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property 값을 설정을 해주라 그랬네요. 자, 이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property 이름, 그 로그인 빈의 속성하고 그 다음에 login.html의 그 컨트롤 이 둘 사이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login.html로부터 set property를 통해서 주르륵 정보를 입력받아 가지고 로그인 빈의 속성 값에 할당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앞페이지 HTML에서 우리 name 그 패스워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빈저 클래스에도 똑같이 정의되어 있고 login.html의 컨트롤에서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디 태그에 들어갔네요. 바디 태그에서는 지금 직접 우리가 빈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확인합니다. login.check user를 하게 되는데 얘가 true 값이 되면 로그인에 성공한 거죠. false면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여기 지금 not이 붙어 있네요. not이 붙어 있으니까 요 값이 true가 되면 로그인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else 영역이면 로그인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체크 유저를 호출함으로써 로그인 클래스의 로그인 객체의 체크 유저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로그인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저 클래스의 get property 액션을 이용을 해서 속성 값을 화면에 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아이디는 JSP get property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 name equal 로그인은 객체 이름이죠. 우리 앞 페이지에서 정의를 해놓은 그 빈저 useBin에서 정의해놓은 객체 이름 id로 결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property use id네요. use id property를 여기에 출력을 해줬습니다. 사용자 패스워드는 get property를 통해서 로그인 객체의 property 패스워드를 여기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좀 더 손쉽게 출력하려면 우리는 여기 표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표현식에 login.get useid, login.get password라는 형태로 출력을 해도 우리는 그 결과를 동일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을 해보면 myuser123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get property를 통해서 출력한 것, 이것은 표현식을 통해서 출력한 것, 이것으로 출력한 것,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테스트 1, 2, 3, 4라고 넣게 되면 로그인에 실패했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출력되는 것은 하나는 get property, 하나는 그 표현식으로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습으로서 JSP 빈저를 이용해서 간단한 주소록을 만들어 보기로 하죠. 지금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히 근접한 예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죠. 대신 애플리케이션 스코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개의 값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분리한 그 DAO 패턴을 이용하기로 하죠. 파일을 보면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메인 페이지고 주소록의 목록을 출력을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활용해서 주소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그 어드레스 매니저
객체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addressform.html은 주소록 등록을 위한 입력 양식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addressadd.jsp는 실제로 어드레스 매니저 객체를 이용해서 자료를 추가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는 어드레스 빈즈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죠. 어드레스 bin.jsp는 do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주소록 데이터를 매핑할 때 사용하는 빈즈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manager.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는 dao 클래스입니다. array list 이용해서 자료를 관리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 예제를 한번 실행한 결과를 먼저 한번 보기로 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뭐 홍길동, 갑순이 2명의 자료가 들어있네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자료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기본키를 한다면 어느 게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될까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그 사람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키 형태로 사용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자료가 4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드레스 빈즈 do 클래스인 빈즈 클래스를 정리를 하기로 하죠. 챕터 07에서 오른마우스 new other 한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는 JSP 프로젝트 07이라고 넣기로 하고 이름은 어드레스 빈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으며 generate 커멘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ishi를 누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빈즈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패키지 우리 설정할 때 패키지 지정했기 때문에 6번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도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번 줄 클래스 정의해 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멤버 변수 선언해 주기로 하죠. 멤버 변수에서 우리는 use ID, 텔레폰, 이메일, 젠더, 성별 이렇게 4가지 정보를 관리한다 그랬네요. 이 4가지 정보는 전부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빈즈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는 모두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소스 메뉴의 generate getters and settles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 그 settles, getters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4가지 값을 입출력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4가지 모두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누르기로 하죠. 다음은 address manager.java 파일입니다. 이것은 DAO 클래스이고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소스 코드의 모음들이죠. 챕터 07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똑같이 챕터 07 JSP 프로젝트 챕터 07이라고 하고 이름은 address manager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사용하지 않으며 generate comment 이용해서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8번 구문의 import 구문은 이제 컨트롤 shift O를 이용해서 추가할 겁니다. 미리 입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6번만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15번 줄에서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가 선언이 됐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드레스 빈 형태의 리스트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이름은 어드레스 리스트라고 하기로 하죠.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메서드를 선언하게 되는데 add 메서드에서 입력은 어드레스 빈 형태로 AB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리스트에 add를 해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get address list 메서드는 우리 리스트 방식의 그 제너릭으로 어드레스 빈 형의 리스트로 이제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용은 return address list 해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우리가 검색 기능을 넣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user name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자료가 address bin 형태로 나는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리스트 address bin 형태로 리턴 문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좀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겠고, 그 어드레스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AB 값을 하나하나 가져오죠. 그래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리턴을 해주게 되고, 일치하는 게 없으면 리턴 널을 해주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 리스트 꺽쇠가로 어드레스 빈 형태로 가져간다면 이때 검색이 됐을 때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때 리스트 어드레스 빈 형태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이름이 여기에 있는 이름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이름이 달라야 됩니다. 다음 이제 어드레스 리스트 JSP 페이지입니다. 어드레스 리스트 JSP 페이지는 그 메인 페이지의 역할을 합니다. 주소록의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챕터 07에서 오른마우스 New JSP 파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 구문에서 JSP 프로젝트 챕터 07점 별표라고 해놓으면 모든 챕터 07 패키지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빈저 선언을 해줬네요. 빈저 선언을 처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어드레스 매니저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기로 하죠. 얘네들은 애플리케이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디 태그 내부에 주소록이라고 한 제목을 달아주고 여기에 앵커 태그를 통해서 주소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뒀네요.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목록을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록은 우리 어디에 들어있어요 현재? 우리 목록은 앞 페이지에서 지금 AM 어드레스 매니저의 get address lis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얘네들이 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어드레스 빈 자료의 리스트 형태로 날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드레스 빈 DO 클래스 형태로 이제 순회를 하게 되면 항목 하나하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ABA get username 표현식을 이용했네요. ABA get telephone, ABA get email, ABA get gender라고 하는 네 가지 값들을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앞 페이지에서 AM을 어드레스 매니저를 이용해서 AM 객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우리는 am.getAddressList 메서드를 실행해서 우리는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address form.html입니다. address form.html은 주소 등록을 위한 데이터 입력이죠. 그래서 챕터 07에서 new html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틀 달아두었고 바디 태그 내부에 이제 처리를 해줬네요. 주소록 등록을 하기 위한 겁니다. 폼 태그 구성했고 포스트 방식으로 address add.jsp라고 하는 JSP 파일을 호출하도록 만들어뒀네요. 그리고 인풋 태그로 이름 입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풋 태그로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게 해줬네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줬고 성별은 남자 또는 여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select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버튼과 리셋 버튼을 기술해 두었네요. 다음은 address add.jsp 파일입니다. 주소록 등록을 처리하기 위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한 레코드를 이제 리스트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먼저 5번 줄은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은 우리가 HTML 파일로부터 넘어오는 자료의 인코딩, 한글 인코딩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빈저를 선언해 줬네요. 빈저 선언은 JSP 유저 빈으로 해주게 되고 지금 현재는 어드레스 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id를 addr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s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addr 객체의 모든 속성의 값을 전달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속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HTML의 컨트롤 이름, 태그 이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컨트롤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어드레스 빈의 속성 이름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일치해야만 주르륵 넘어옵니다. 그래서 HTML에서 태그 이름 확인하시고 어드레스 빈의 속성 이름, 멤버 변수 이름을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으로 인해서 그 어드레스 빈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성 값도 우리가 HTML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주르륵 넘어온 속성 값들은 곧바로 여기에 그 빈저 클래스의 속성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드레스 매니저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매니저의 객체를 하나 AM이라고 만들어 뒀네요. 스코프는 애플리케이션 범위에서 만들어 뒀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지금 저기 어드레스를 추가하는 거니까 어드레스 매니저의 그 add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ADDR 어드레스 빈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객체 속에 쭈루룩 10번, 11번으로부터 전달받아 놨죠. 그래서 am.add 하고 그 어드레스를 넘겨주게 되면 자동으로 한 주소의 레코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등록 내용을 좀 안내해주는 코드들을 작성하기로 하죠. 그래서 바디 태그 내부에 봤더니 등록 내용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름, JSP get property 이용하면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표현식을 이용해서 가져와도 되고 get property를 이용해서 가져와도 되죠. 그래서 하나는 get property, 세 개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화면에 등록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줬네요.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뒀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리스트가 메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 on Server를 실행을 해주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소록에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소 추가를 누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주소록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처리해주고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그 어드레스 add.jsp에서 등록 내용을 보여주게 되죠.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같이 이제는 홍길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목록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주소 추가하고 갑순위 정보를 추가한 다음에 넣어두었습니다. 등록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홍길동 갑순위 정보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테이블 태그에서 선이 이중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 보더, 그 테두리가 별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저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드레스 폼이나 어드레스 리스트에 보면 테이블 태그가 있었죠. 테이블 태그의 스타일에 지금 폭하고 텍스트 얼라인은 지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보드 클랩스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여기다가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죠. 보드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라는 뜻이고 클랩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축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보드 클랩스 속성을 이제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이 선이 단일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테이블이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참고로 우리 요게 얘네들을 한번 좀 보기로 하죠. array list, 꺽쇠가로 t 이런 걸 우리 제너릭스라고 그랬어요. 제너릭스는 우리가 1학년 OP 시간에 1학년 1학기 OOP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제너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C샵에서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바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다음에 이렇게 t라고 하는 형태 또는 스트링, 뭐 인테저, 클래스 이름 이렇게 들어있는 형식들을 많이 봤는데 저게 우리가 이제 제너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너릭스는 뭘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관리할 그 객체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얘네들을 이제 그 t를 이용을 해놓으면 객체를 미리 명시해 주지 않고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제너릭스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구글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번 시간에는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검색 기능을 좀 하나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수정 삭제는 사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저기 선택으로 두겠습니다. 저기 그 검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보고 수정 삭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기 좀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해보고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정 삭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게 필요한데 그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전화번호나 이메일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JSP 빈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네요. 우리 JSP와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바 컴포넌트 그랬습니다. 빈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멤버 변수 퍼블릭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줬죠.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위치에서 걔네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getters, setters 메서드를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은 JSP use bin 액션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였죠. 객체를 만들어준 다음에 속성값을 설정을 해줄 때 그 JSP set property 속성값 지정된 속성값을 불러낼 때 JSP get property를 이용을 하면 멤버 연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였죠. 또한 우리가 DAO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법을 주소록에서 배웠습니다. 추후 MVC 패턴으로 이제 확장할 때 이 DAO 패턴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DO 클래스 데이터 전달용, DAO 클래스 업무 처리용 이렇게 두 가지를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로 분리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저기 SNS를 통해 물어봐도 되고 리얼타임 수업할 때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물어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그 어리석은 질문 없다. No dumb question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리얼타임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